이재명 대표의 2006년도 성남시장선거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이 알선수재죄로 징역 5년을 조희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 제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 12시에 제가 이 김성수 방송 나가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뭐 이재명 쪽 지지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김인섭이 유죄받은 거랑 이재명은 별개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저걸 별개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김인섭은 이재명의 선거운동 본부장으로서의 최측근이고요. 이게 그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김진성의 위증교사 문제에도 김인섭 씨가 개입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하고 통화할 때도 인섭이 형하고 잘 일하고 있지. 어? 즉 김인섭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거의 70억의 이 수익을 올렸고 그걸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과 나눠 먹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별개라고 보겠냐는 거죠.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대법원 확정이 나면은 백현동 사건, 이재명 대표도 백현동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거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왜 했냐 가지고 위증 문제로 붙었던 한마디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붙었던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가 뭐 솔직히 내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도 저는 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이재명 대표 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고 이재명 네 측근인 김인섭이가 로비해가지고 70억 받아먹어서 용도 변경 해준 거 아니냐. 그걸 그렇게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공직선거법이 3개월 뒤에 2심, 3개월 뒤에 이 대법원 남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 갖고 그냥 이 판사들, 또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이번에 그 위증교사 판결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유리하게 해주려고 마음먹지 않고 그렇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툭 보면은 각도가 딱 나오는 거야 구도가 그냥 그러면은 1심에서 유죄 나왔어 2심 유죄 대법원 유죄 이번에 김인섭을 대법원에서 유죄 때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의대하고 지금 이 대법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는 이걸 무죄가 나와서 승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현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이재명 나쁜 놈이니까 때려 죽이자. 그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얘기하는 방법은. 검찰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검찰의 조작날조 주범인 윤석열이가 임명했는데 그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거를 법원이 이재명 손을 들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고 오늘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 최소한 공선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나마 원래 내일 나와야 될 이 그 내일 게 그게 이화영의 그 대부송금법 그게 이제 20일 선고가 늦춰졌는데 저는 제가 그 사건은 정말 많이 들여다봤죠. 그거는 뭐 마치 이 박근혜를 죽이듯이 윤석열이 검찰이 완전히 그냥 이 위증으로 다 짜맞춘 한마디로 조작 날조 수사입니다. 저 수사도 나중에 다 파헤쳐야 돼요. 근데도 그게 이제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와버리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연기는 됐어요, 20일에.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 지금 가장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이 됐던 공직선거법에서의 백현동 용지 변경권은 이건 유죄가 거의 확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게임 끝나기 때문에 어 끝난 거죠. 정말 이 시간에서도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최소한
공직선거법 백현동 용도 변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나는 내 상식으로 보면 이놈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죽이려는 간첩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요. 이건 안 된다. 이 싸움은 안 된다. 그렇다고 누가 윤석열하고 손잡고 뭐 항복하자 그랬어요? 이 사건이 최종 판결 나는 대법원 판결 전에 무조건 윤석열 들이받아서 끌어내리지 못하면은 당신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상이지. 이재명 만세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심지어 그 위진교사 사건 그 무죄 나왔다고 월드컵 4강에 뭐 기쁨이다. 이딴 얘기하는 놈들 내 눈을 볼 땐 전부 다 스파이 간첩들이야. 문재인 스파이 아니면 윤석열 스파이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정치적 미련이 송영길 대표가 또 나섰습니다. 어, 저는요, 송영길 대표는 제가 그 사람이 쓴 책 10권을 다 읽고 그 이후에 거의 이제 저랑 벌써 송 대표랑 같이 활동한 게 이제 거의 1년이 넘어섰죠. 그 제가 미국 망명한 사례에서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 거의 매일 송영길 대표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저는 뭐 별다른 송 대표에 대한 이제 제 스스로의 검증을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보는데 송영길 대표는 보수 쪽에서도 충분히 끄덕여질 수 있는 대한민국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보수의 지금 리더가 다 죽어나가고 있죠. 이 명태균 한 명한테 다 죽고 있는데 오세훈이고 홍준표 뭐 저는 원래 보수에 있을 때부터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리더도 생각도 안 했지만 다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집 대표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난 그런 경우라면은 보수에서 송영길을 밀어도 된다는 정도로 충분히 보수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어긋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을 때 나라가 잘 될까? 그 확신은 전혀 없는데 송영길 대표는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대로 이재명이 죽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마 본인 스스로 당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이씨 이재명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와 통화를 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재판 하나 이겼다고 이거 계속 재판으로 가다가 재판이 지금 5개가 확정됐고 6개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 재판의 하나하나의 범죄 혐의가 18개입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지면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면은. 근데 그게 경기장이 홈그라운드가 아닌 윤석열이가 짜 놓은 경기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18전 18승이 나옵니까? 17승 17패 1승 아니야 17승 1패만 해도 지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살아남으려면요 18전 18승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은 6개월 안에 끝내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케어패잖아요, 가다가 케어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윤석열이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 침대 축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침대 축구 할 때가. 그래서 그럼 뭘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되냐? 뭐부터. 지금 검사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뭐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이 검사 뭐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하고 나오고 이제 이 민주당은 중앙지검장하고 또 검사 탄핵 얘기하는데 저만 해도요. 민주당 입에서 검사 탄핵 딱 나오면요. 그냥 제가 볼 때 웃겨요, 웃겨. 검사 탄핵 나올 때 웃기는 게 이미 검사 탄핵 지난 8월 달부터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김영철, 강백신, 어미준 막 아니 김영철이가 지금 공직자 수사처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다음 달에 어미준, 강백신 탄핵 청문회를 또 한대요. 어미준, 강백신을. 이게 뭔가 이 검사들 볼 때 뭐 겁이 날 것 같아요? 음? 아니 김영철 하나를 처리 못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장시호 녹취가 있고
김영철뿐 아니라 한 팀이었던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조작한 증거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김영철을 KO를 못 시킨 민주당이 김영철보다는 훨씬 증거가 없는 어미준, 강백신을 또 청문회한다? 검사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제 아예 조롱할 거야, 조롱할 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 이번에 이 중앙지검의 40명의 부장이 들고라는 거는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스워서, 내가 볼 때 우스워서. 니네, 김영철 하나 목을 못 날리는 놈이 그것도 무기를 다 갖다 줬는데, 태블릿 조작을 건드리면은 지들 밥그릇 좀 손해볼까봐 그걸 무기를 안 쓴 놈들이 무슨 딴 검사 탄핵이냐. 다 비웃고 조롱하고 튀어나오는 건데, 그 방식으로 가서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영길 대표는 2차 청문회 해라 김영철. 지금 김영철 탄핵도 아직 못 시켰죠. 청문회 한 다음에 김영철 탄핵안 가결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2차 청문회 해서 최순실 부르고 저한테 의견을 묻길래 최순실이 나가면은 센세이셔널한데 최순실은 당사자니까 내 거 아니라고 주장해 봐야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최순실이 나가고 그 옆에 제가 앉아서 과학적으로 이게 왜 최순실이 아닌 거를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PT로 쏘면서 얘기해야지 이게 되지. 최순실 혼자 나가서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필요하면 제가 망명 신청을 지금 이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여가지고 지금 다 들어 누웠어요. 미국 사회가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망명 신청을 하는데 망명 신청을 하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한국 국회가 김영철 청문회 그리고 거기서 제가 태블릿 조작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면은 미국 정부에다가 알려놓고 나는 윤석열의 범죄를 알리기 위해서 망명했는데 한국 국회가 만들었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리하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우리 뭐 태블릿 진실 투쟁을 함께 온 우리 미디어 주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만세 부르는 그 개돼지들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이걸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거나 이동영이나 김어준이처럼 아니면은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정청래처럼. 이 사람들이 이재명 편이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계속 최대한 연락을 해서 이걸 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법원 만세, 우리 월드컵 4강, 올림픽 금메달 전부 다 사기꾼 아니면 이재명 쪽에 투입된 간첩이다. 간첩. 이재명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이다. 제가 이번에 하여튼 확인한 거는 이 태블릿 조작을 청문회 때 이슈를 시키는 거를 반대한 사람을 제가 여러 명을 제가 지목을 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반대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정청래 한 명밖에 없다. 김민석, 박지원 다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오직 정청래 한 명만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재명 내 개돼지들에게 물어볼게요. 정청래 한 명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윤석열이의 범죄가 은폐되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이 죽어나가면은 당신들은 그 뒤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이재명이 죽어나가면 정청래가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저는 마지막 기회다.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로 저는 민주당이 그 김영철 청문회를 다시 열어서 제가 참여하는 길이 정청래, 김어준, 이동영에게 막혔다 칩시다. 막혔다. 저는 애초에 이미 미국에 넘어올 때요. 민주당은 머릿속에 지웠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회와 이 국제 언론으로 지금 다 지금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영길 대표가 다 도와줘요. 민주당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부분에서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그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범죄인 장악받기 때문에 저는 미국 청문회를 한다 그래도 제가 가서 가면은
영어도 필요 없어. 그냥 PT로 딱 써 가지고 몇 개 짚어 주면 돼. 왜냐하면 이게 이 IT 기기 조작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말로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PT로 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가 그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죠. 정청래 한두 명의 이권 때문에 김어준, 정청래, 이동영의 이권 때문에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한 공모자가 윤석열과 공범이 돼 공범이. 그럼 같이 쓸어버리는데 그때는 정청래, 김어준, 이동영뿐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도 다 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이 돼버리죠. 공직선거법에서 2 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냥 거의 끝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스케줄은 내년 1월 밖에 없어요. 내년 1 월까지 이 태블릿 청문회로 윤석열 목을 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회 없다. 이걸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뭐 정청래 만세, 김어준 만세 하더라도 이거 정확히 기억하세요. 1월 안에 청문회 열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죠.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미국 정부를 통해서 이슈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그 힘 가지고 그냥 치는 한마디로 그냥 허슬 플레이를 통해서 그냥 끝장을 내 버리죠. 그 기회는 1 월까지다.